뉴스프리전 위클리 뉴스 김경원, 김정순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 뉴스프리전은 패자 부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1등보다는 또 승자보다는 패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자는 취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주 초대석에는 임명배 국민의힘 화성시 을 당협위원장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뉴스프리전 이번 주 초대석으로 모셔봤습니다. 호칭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저야 생활의 모든 준거가 정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성 동탄에서요. 네. 네,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처음에 사회에 첫 발을 디딘 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 93년도에 입사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캠코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근무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때가 IMF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우리나라 국가적 위기 상황인 IMF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근무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고 보람차게 생각하는 사람. 에너지관리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상임 감사를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나라 공기업은 참 316개 정도 대략 얘기하면 민간 영역이 50%라고 하면 공공부문도 한 50% 됩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공단하고 국립공원에 있을 때 국가의 공공부문의 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탈원전 시대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문정부만 들어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우리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화성을 당협위원장이신데요.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치는 더불어서 잘 사는 길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혼자서 세상을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고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많이 진보하고 변화되어 오고 좋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소외되고 힘든 곳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서 그 사회적 변화로 이끌어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첩경이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그런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것이 정치적인 힘을 받았을 때 큰 변화를 이끌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에 전념하고 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화성시 을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은 하성 동탄 지역입니다. 동탄은 신도시 지역이고 4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대 도시인데요. 여기에 대부분의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서울이라든가 동탄 주위의 도시로 출퇴근을 하는 현황입니다. 동탄이 40만 인구가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도시 정책의 문제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인프라 같은 것이 갖춰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아파트부터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이런 문제인데요. 동탄이 그걸로 가장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 문제가 서울이라든가 인근 도시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교통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가 지역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도 그 교통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금방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출마하셨을 때 이 부분이 교통공약으로 제시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저희 동탄 지역이 동탄 SRT역이 있고 GTX A 노선의 종착역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비전이 크다 생각해서 이걸 연결해서 경기도 남부 지역과 동서를 잇는 철로 이런 것들이 긴요하게 필요해서 철도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강선, 경기도에서 강릉선
그다음에 중부 내륙선, 청주공항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당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혀 한 노선도 안 와 있는 상태여서 그럼 많은 노선이 현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우리 주민들이 제기하셨고 또 상대당 후보도 그것은 무분별한 공약이다, 무모한 공약이고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죠. 지금 그 분당선이라든지 중부 내륙선은 4차 국가철도 계획이 확정되고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탄 지역의 교통 입지를 잘 살린다면 동탄이 지금은 교통의 사각지대이지만 앞으로는 교통의 최중심지로서 역할, 국토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신다면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당 후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지역에서 지금 3년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과 호흡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의 기대에 충분하게 한다는 것이 많이 어렵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고 활동을 전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라는 것이 유혹도 많고 주변 상황의 변화도 많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항상 올곧게 유지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 발 한 발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갑자기 이제 다른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유혹이라든가 흔들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가장 큰 라이벌이고 적이 아닐까. 그걸 극복했을 때, 그 중심을 잡아서 지역 주민들과 마음을 합했을 때, 이 선거는 저절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 라이벌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라이벌에게 영상 편지라도 충고 한마디 해주시죠. 명배야, 너는 너무 순진한 것 같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걸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많은 실패를 했잖아. 가족들도 힘들고. 앞으로 네가 정치를 하려면 주위에 자기 이익에 기반해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자기 중심을 잘 잡고 그걸 잘 판단해야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일단 진실로 믿고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될 거야. 그것은 혼자 개인의 실수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면 모를까. 지역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은 그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임명배, 앞으로 잘할 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 임명배를 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잘 하셨으니까 자기 자신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명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예,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2년 맺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이유 때문에 떠나신 분 외에는 제가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인연을 맺게 되면 더 깊이 인연을 맺게 되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잘 믿어도 탈인데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총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명명백백 임명배라는 닉네임을 달고 나왔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것이 주는 불리한 점을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이 주는 장점도 알고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얘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새로운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나의 지도가 되지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모토처럼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앞으로도 삶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 장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망중한을 이용해 출판도 게을리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그중 둘 다 사는 길 화쟁이라는 타이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죠. 저는 그 MB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건 총리가 위원장을 하셨던 사회통합위원회에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사회적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냐 하면 지금 사회가 어지러운 것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측 진영으로 나눠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한정 국민들이 갈려져서 무한 반복,
무한 투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계산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따져보니까 한 300조 정도가 사회 갈등 비용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보수와 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자산으로 삼아서 미래를 개척하자는 의미에서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 사실 진보와 보수, 엘리트,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한자리에 모였던 경험이 없더라고요. 설마요. 공개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맞아. 깜짝 놀랐습니다. 고건 총리도 물론 놀랐고 저도 실무 책임자인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학자들, 지식인들 모두가 놀랐어요. 그런 자리가 공개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나왔는데 한국의 20년, 30년 후, 50년 후,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들 있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런 세대들을 위한 우리 국민이 합의된 청사진이었다. 국가 발전의 청사진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7위권에 들고 있고 무역 규모로도 그 정도인데 이거 격에 너무 안 맞는다. 대한민국이 너무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해서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경제 발전만 몰두하고 다른 가치는 다 놓쳤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착안해서 낸 것이 우리 원효대사,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철학자죠. 사상가시고 원효대사가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삼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이게 혼란한 사회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사상이 하쟁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쟁사상이 우리 현 시대 한국적 상황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한국 사회가 화합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하나의 시도를 제 나름대로 해본 것입니다. 맞아요.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야 비로소 우대한 것이 탄생한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쌍딱지바리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정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네, 위원장님 담대한 변화라는 것도 출판하셨죠? 예, 좌우 진보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 출판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늘 한국 사회의 발전적 변화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이 늘 있고 제가 대학에서도 이제 미래 세대 학생들을 상대로 미래 세대 전략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대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역사적 갈등이 많았던 사회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발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식받은 자유민주 질서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체화할 수 있는 어떤 성찰의 기회를 못 가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성찰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 좌우 관계없이 지금까지 역사적 발전을 토대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바라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변화에서는 하나 지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홍콩 민주화 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주 치열할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려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보 보수가 자꾸 나뉘어서 정말 같이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자유민주 국가인데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국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인데 반목하다 보면은 홍콩과 같은 미래를 맞이하지 않을까. 홍콩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 바로의 미래가 우리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억압당한 것을 해방해달라고 그러고 돌을 던지고 무한 진압을 당하는 이런 광경을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그걸 짚어보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짚어보자. 역사적 반추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걸 토대로 새로운 지향점을 향해서 힘을 합치자.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책은 많이 팔리셨습니까? 책을 많이 팔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목적은 그보다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정치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또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책을 낸 것이고요. 책도 뭐 지인들이 그리고 저를 또 응원해 주는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보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가열차게 우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바쁜 시간에 멀리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이 닿아서 롱런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초대석은 국민의힘 화성시 을당협 임병배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예고했던 대로 패자 부활전 형식의 토크쇼를 준비해서 뉴스프리전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수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슈퍼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이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세요.